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강의를 진행할 조정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여정입니다. 스마트와 DX, AX라는 거대한 혁신의 물결을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전략적 여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스마트와 DX, AX의 기여와 정의, 그리고 추진 방법론을 배워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 정의와 의미입니다. 둘째, 추진 방법입니다. 셋째, 트렌드 이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넷째, 지속적인 스터디가 왜 필요한지입니다. 지난 1차 강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마트와 DX, AX의 필요성을 다뤘고, 리드 타임, 택 타임, 사이클 타임, 표준 시간 발휘를 통한 로스 재료 실현이 곧 경쟁력이라는 핵심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 시간 개념 기억나시죠? 그리고 등대 공장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작고 심플하고 표준에 맞추어 스피드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OS 원칙이었죠. 그리고 오픈 마인드로 전문가와 파트너와의 관계 설정을 정성을 다해서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핵심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현장이나 알고 있는 공장에서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8가지 핵심 요소와 사실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기본인 ESG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주기, 즉 산업혁명이 50년에서 한 60년 주기로 일어나는 것과 한국의 경제 발전 주기가 약 20년인 것을 이해하고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의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전문가를 가까이 두어 수시로 질문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이 혁신 역량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배우고 물어보고 협력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학교에서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의미는 엄청나지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개인 생활에서 돈이라는 것의 제대로 된 의미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DX와 AX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효율화입니다. 효율화는 로스 제로이며 이는 곧 돈화이며 이것이 DX와 AX의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DX는 단순히 최신 기술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돈 주고 시스템 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DX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로스 제로화, 이 도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도나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손실, 낭비, 비효율적인 시간과 같은 모든 로스를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전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DX, AX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조직 변화를 이끌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영속성, 사회의 환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DX, AX가 무엇을 달성한다고 정의할까요? 생산성 향상,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품질 및 안전 강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감, 탄소 배출 제로화를 통해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덟 가지 핵심 요소와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덟 가지 요소,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에너지, environment, safety, security입니다. 이 여덟 가지 요소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호시 프레임워크, 커넥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연결하고 융합할 때 비로소 조직 혁신이 일어나고 디지털 문화가 정착됩니다. 여덟 가지 요소가 재료라면 사실은 그것을 유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우선 잘 연결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동안 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잘 연결하여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비도 연결하고 시스템도 연결하고 사람도 연결하는 거죠. 연결만 잘하면 안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소통이 잘 되려면 언어도 통일시켜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표준 체계화된 통신 수단도 잘 이해하고 잘 지켜야 비로소 융합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관심 갖고 추진하려는 피지컬 AI를 잘 구축하게 됩니다. 잘 하려면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DX와 이외에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이는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출하 등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 DX와 시스템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잘 연결해서 잘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DX의 목표입니다. 그럼 기초공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ESG 경영 철학입니다. 97년 세레스라는 단체에서 시작된 ESG는 이제 전 세계 기업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ESG가 뭘까요? 탄소 배출, 에너지 효율을 의미하는 environment, 안전, 인권,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 투명한 경영 윤리를 의미하는 가버넌스. 이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아니라 환경도 보호하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1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 리스크는 곧 기업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사고 나면 CEO가 바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보팔 참사나 엑슨 발데스 원유 유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들이 ESG 경영의 시작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보팔 참사는 1984년도에 일어났는데 인도에서 일어난 화학 공장 사고입니다. 사망자가 약 2만여 명, 부상자가 55만 9천여 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엄청난 참사죠. 5년 후에 또다시 엑슨 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4만 배럴의 기름이 알래스카의 프린스 윌리엄만에 유출되어 생태계를 초토화시키는 환경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사고로 인한 환경, 사회, 관리 개선 원칙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DX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는 곧 굿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환경이 있어야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고 협력사들도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안전의 개념은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사전조사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나무에서 그네를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변 상황 정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큰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안전에 대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나무가 부러지면서 나무와 함께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를 항상 가까이 두는 릴레이션십, 지속적인 스타디너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오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시스템을 통합 플랫폼으로 이뤄나요. 데이터 사일로 제거, 실시간 데이터 통합, 디지털 트윈 구축,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안전사고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능력을 강화시켰고 품질 이상 현상 조기 감지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전체 구성도입니다. 현장 센서와 운영 시스템을 통합한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안전과 제조 혁신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축한 사례의 동영상입니다. 현장 센서와 운영 시스템을 통합한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안전과 제조 혁신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 경영을 DX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구체적인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 시스템들을 통합 플랫폼으로 일어나 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트윈 구축입니다. 공장 전체를 가상화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예측 기반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거죠. 이 시스템은 소방, 보안, 에너지, 생산 계획, 품질 관리 등 기존 운영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통합, 현장 센서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연결하였고, 안전과 제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강화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실시간 데이터 통합과 시뮬레이션 기반 의사결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LS에서는 She with AI라는 안전관리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축형은 대단위 사업장에 적합합니다. 큰 공장, 여러 동이 있는 곳에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거죠. 단독형은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구축이 가능하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구독형은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회사 규모와 예산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G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환경입니다. DX, AI화는 탄소 배출 제로화를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혁신은 무엇을 포함할까요? IoT 센서, 네트워크 구축,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전력 품질, 파워 퀄리티 이벤트 관리, 탄소 배출량의 정확한 추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탄소 배출 범위, 스코프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스코프 1, 회사가 직접 배출한 탄소량입니다. 회사 차량 내 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죠. 스코프 2는 구매한 전기, 열, 냉방,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탄소량입니다. 전기 쓰면 발전소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스코프 2입니다. 스코프 3,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 원료 채취부터 제품 폐기까지 기업의 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 탄소량을 의미합니다. 협력사가 부품 만들 때 나오는 탄소, 운송할 때 나오는 탄소, 고객이 제품 쓸 때 나오는 탄소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정확한 탄소 배출량 산출을 위해서는 IoT와 DX와 그리고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기는 위험하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니터링, 시각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전기 특성, 즉 파워 퀄리티에 대하여 3뎁스의 분류 체계를 구성하였고 비용 및 전력 품질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분류하였습니다. 전기에 대한 측정 및 품질, 전기 특성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이 손쉽도록 어, 구성하였습니다. 6가지 대분류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소분류 23가지로 시각화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 모든 그 특성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입니다. 이를 보고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상위 시스템과 연결되어 종합적인 정보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 언제 많이 쓰는지, 어디서 낭비되는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DX의 핵심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DX화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를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로
그리고 적당히 잘 사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더 편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수익성 있게 만드는 거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DT1에서 DT5까지 5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LS에서는 그동안 늘 강조해왔던 과학적, 논리적, 통계적 업무 추진과 치밀하고 끈질긴 근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스마트라는 용어로 2010년도부터 컨셉을 변화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직 내 스몰 3D, 더티, 디피컬트, 데인저러스, 아디 3D, 드라마틱, 드레스틱, 다이내믹, 극적이고 과감하고 역동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모든 업무는 심플, 스몰, 스피드하게 처리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DX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 즉 과학적 사고방식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과학적 사고, 논리적 접근, 통계적 접근.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까요? 제품의 디지털화와 운영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축적, 시스템 연결을 통한 데이터 융합을 달성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그리고 시뮬레이션화를 통해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AI에 의한 의사결정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처하는 거죠. DX 성공은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4단계 로드맵을 건너뛰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1단계는 합리화, 2단계는 자동화, 3단계는 스마트화, 4단계는 DX, AX화. 이를 통해 어, 성공의 확률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처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확보하고 AX에 의한 의사결정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LS 일렉트릭 등더 공장의 성공 사례는 이 단계적 접근의 힘을 보여줍니다. 40년이 걸린 노하우 축적을 중소기업에 전수하고 있으며 벤치마킹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 이런 그 스마트와 DX, AX 기간을 3년으로 단축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생산성을 167% 증가시켰고 불량률을 99% 감소시켰습니다. 즉 실증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4단계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AX를 도입하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처럼 엉망이 되고 맙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트렌드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명, 혁명의 엔진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진화되는 과정은 크게 50년 주기로 1, 2, 3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4차 산업의 성숙기를 겪으면서 5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되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 발전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흘러가게 될까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자주국방과 잘 살아보자 이런 컨셉이 진짜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의 리쇼어링, 자국내 제조업 유치 및 성장 전략으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 의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자금과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형포는 당연시되어 왔으므로 새삼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 리더십만큼은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이 지속적인 스마트화 DX, AX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경쟁력을 계속 높여서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위치를 만드는 거죠.
2등은 없습니다. 그러나 2등과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국의 엄청난 인재풀에서 뒤처지는 2등을 영입하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중국의 규모를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수도가 18개 정도이며 1억 명이 넘는 도시가도 3개 정도 됩니다. 이 도시에서 한두 명만이 북경대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재들이 공학계열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인재들도 무시 못할 영재, 천재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우리만의 환경을 만들어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전지희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활약한 엄청난 사례가 있습니다. 탁구 국가대표로 올림픽 메달까지 땄죠. 중국 1등은 못 데려와도 2등, 3등은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좋은 경쟁력이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으로서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작년에도 이 문제를 고생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업무의 시스템화, 반복되는 일들에 대한 자동화, 디지털화, 그리고 분석해 줄 수 있는 AI화. 이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기록하고 자동화하고 데이터로 분석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설계 영역이었던 ES 단계에 생산기술팀의 역할을 집어넣은 일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프로젝트 추진 시 IT팀이 중심이었던 역할을 생산기술팀에서 주관이 되게 리딩하도록 한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능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제품을 보았던 시각에서 제품을 양산화하여 돈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턴인시켰으며 기술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이 회사의 미션과 비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멋진 제품이 목표가 아니고 돈 버는 제품이 목표가 되었고 최신 기술 도입이 목표가 아니라 회사 발전이 목표가 된 거죠.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화, DX, AX를 추진하는 데 최대의 효과를 보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조직도 이렇게 변화시켜 보십시오.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지속적인 스터디가 조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휘둘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변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X, AX의 기본적인 틀인 C4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커넥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컨버전스, 크리에이티비티.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AI가 사람이 생각 못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DX의 핵심은 ESG 경영 철학, 4M 플러스 E, 2E, 2S, 그리고 C4 프레임워크 이 세 가지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